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오늘 끝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일정, 내일은 하루 한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메콩강 유역의 5개 나라 한 메콩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재하는 국제회의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외교적인 대잔치판이죠. 한국이 아세안과 관계를 맺은 지 30년, 20년이 됐을 때 이명박 정권 때 그때 한 번 열렸고 25년이 됐던 박근혜 정권 때 한 번 열렸고 이번이 30주년 기념 회의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회의를 지켜보면서 참으로 이 문재인과 이 정권의 무모함, 거의 요새는 중고등학생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회의에, 제가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이런 회의에 김정은이가 오도록 초청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매달렸던 발상. 과연 김정은이가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 회의가 제대로 진행이나 됐겠는가? 그런데 어떻게 김정은이를 불러서 이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는 생각을 발상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무모함. 자, 한 아세안 회의의 주제는 평화, 번영, 아시아 공동체 이런 겁니다. 행사 내용은 이제 만찬도 있고, CEO 서밋도 있고, 그 다음에 세션별로 회의가 있고,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공동 발표문, 이런 거 채택. 이런 일반적인 정상회의의 형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선 김정은이가 북한이 아세안이라는 나라와 아무런 외교, 군사, 정치, 경제 관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김정은이가 온다면 김정은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의 외교 무대, 국제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인데, 자, 우선 온갖 스포트라이트와 언론의 관심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이 김정은에게 쏠릴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유우파 진영에서 김정은이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와 움직임. 아주 구체적으로 대규모의 시위대와 이런 어떤 김정은이에 관한 대규모의 이런 기획이 이루어질 테니까 지금의 경비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히 한 아시안 정상회의를 철통 경비하는 무슨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수준으로 그런 식의 경호 경비가 이루어졌겠죠.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슨 세션에 제대로 참가를 했겠습니까? 김정은이는 나름대로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1박 2일 또는 2박 3일 동안 휘젓고 다녔겠죠. 자, 그러면 한국 언론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언론이 무엇을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겠습니까? 김정은이의 일거수인투족, 문재인과 김정은이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 그리고 김정은이가 쏟아내는 말들, 김정은이와 리설주, 그리고 김여정, 북한 방문단의 동정, 이런 것들로 완전히 거의 도배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 아세안 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국제 정치 무대에서 나름대로 볼륨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치,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 이런 사람들. 자, 그러면 문재인의 생각은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아세안 10개국의 지도자들을 완전히 들러리로 삼을 생각이었나요? 따지고 보면 그런 계산 아니었습니까? 이 회의는 어떻게 되든 좋다. 응?
그저 나는 김정은이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북한의 지도자가 내려왔다는 걸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평화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무모한 발상은 역시 뭐 허공에 흩어져 버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재인의 총체적인 외교적인 왕따, 외교적인 고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중되고 있는 문재인의 외교적 왕따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김정은이는 아세안 회의에 대한 답방 대신에 서해 해안포 포격으로 응답했습니다. 군사 합의를 완전히 농락한 것이죠. NLL 북쪽 50km, NLL 남쪽 85km, 남북 135km 지역은 해안포 사격이라든가 포사격 또는 이제 훈련이 중지된 이런 내용이 남북 군사 합의서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먼저 발표하기 전에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았다면 당연히 군사 합의 위반이기 때문에 먼저 발표하고 먼저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주 보란듯이 연평도 포격 11월 23일이죠. 그 즈음에 맞춰서 9주년 그리고 한국 아세안 정상회의, 특별정상회의 북한이 문재인의 친서를 거부하면서 발표를 했던 복잡한 국제회의장에서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복잡한 국제회의장에서 악수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이 백두산 행사에 견줄 수나 있는 일이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깔아뭉개고 또 문재인의 친서를 묵사발을 만든 이런 데 이어서 해안포까지 사격을 해댔습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스티웰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은 한일 간의 중재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거 문재인이가 지소미아 파기를 취소한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이것을 conditional suspension, 뭐 조건부 연장 이게 아니라 조건부 종료 중지가 아니라 renew, 완전히 1년짜리 협정이 또다시 1년 효력을 갖게 갱신됐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무모하게 쓰려고 했던 지소미아 카드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한일 간에 이 문제에 관한 한일 갈등에 관한 한 중재하지 않는다.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미국은 한일 갈등의 본질이 한국의 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것을 꿰뚫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됐던 날 11월 22일 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다 기획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소미아가 예정대로 종료가 되면 되는 것에 맞춰서 실시를 하려고 다 기획이 됐던 행사. 괌에 있는 앤더슨 미군 공군기지에서 B-52 거대한 전략 폭격기가 이륙을 해서 대한 해협을 거쳐서 일본의 스가루 해협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빠졌다가 다시 괌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바퀴 쭉 돈 것이죠. 대한해협을 지나서 이렇게 비행할 때는 일본의 F-15 전투기 편대가 호위 비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한국 니들이 뭐 아무리 문재인이 네가 뭐 아무리 그런 식으로 뭐 지소미아 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해도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은 찰떡 동맹이다 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것이죠. 일본, 북한, 중국에. 자, 네 번째,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은 정부로서 한국에 사죄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지소미아 종료 연장 문제를 놓고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잔뜩 일본의 입장을 얘기한 것, 수출 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의 입장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식으로 완전히 문재인 정부를 깔아뭉개버린 것.
이것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하니까 일본이 외교적인 경로로 사과를 해왔다라는 것이 한국 청와대의 발표인데,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은 정부로서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시진핑이 방한 초청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완전히 한국에 대한 일종의 무관심 전략, 냉소 전략,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시진핑에게 이 정도의 대접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내달에 왕이 외교부장이 와서 시진핑의 방안을 교섭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시진핑은 지난 6월 달에 이미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이 취임한 지 벌써 반환점을 돌고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시진핑은 문재인 정권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시진핑에게 문재인은 세 가지,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미일 미사일 방어만에 편입되지 않는다,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엉뚱한 일방적인 양보만 해댔습니다. 외교적으로 점차 진짜 가중되고 있는 문재인의 왕따,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에서 아무리 무슨 폼을 잡고 무슨 아무리 저런 쇼를 해야 돼도 그 이면에는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최악의 외교적인 왕따가 숨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